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플 이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선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폰이 소개되었습니다. 공개가 예상되던 에어팟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가 예상되지 않았던 아이패드는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의 신제품들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뉴얼된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지금의 포지션과 비슷하게 철저히 교육용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여 전작보다 20% 상승한 CPU, GPU 성능을 가집니다. 교육용답게 전면 카메라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전면 카메라 기능인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센터 스테이지를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카메라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페이스타임뿐만 아니라 줌, 틱톡과 같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트루톤 기능이 추가되었고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나 로지텍 콤보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449,000원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지금과의 아이패드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홈버튼이 없어진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택하여 7.9인치에서 8.3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으나 전체 기기 자체의 세로 길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홈버튼이 없어진 대신 아이패드 에어4와 똑같이 전원 버튼의 터치 아이디가 내장되었습니다. AP는 아이폰 13이 아닌 아이폰 13 프로와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A12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미니 5와 비교하여 CPU 40%, GPU 80% 상승, NPU 성능은 2배 상승입니다. 아이패드 에어4의 공식 홈페이지 설명 문구를 보면 A12와 A14를 비교했을 때 CPU 40%, GPU 30%입니다. 따라서 아이패드 미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에 클럭 조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CPU 성능은 A14 대비 업그레이드가 없고 GPU 성능은 약 38%가량 상승했습니다. 내년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95의 코어텍스 X2가 성능 향상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내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CPU 성능 향상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애플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고 전성비 개선에 집중하며 AMD GPU를 대비하여 GPU 성능만 크게 업그레이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예 성능 향상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아쉽네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하면서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적용하고 8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된 후면 카메라, 7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된 전면 카메라, A15 바이오닉 칩의 새로운 ISP로 이미지 후보전 개선 등 전체적인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존재하고 아이패드 9세대와 동일하게 아이패드 프로의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 6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여 기기 오른쪽 측면의 자력으로 애플 펜슬을 부착할 수 있으며 애플 펜슬 부착 공간을 위해 볼륨 조절 버튼이 왼쪽 상단에 배치되었습니다. 국내 가격은 64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애플워치 7은 예상하던 각진 디자인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의 애플워치보다 오히려 공유를 더 주어 베젤을 1.7mm 줄여 디스플레이의 화면비를 늘렸습니다. 애플워치 6와 비교하면 화면 영역이 20% 증가했고 애플워치 3와 비교하면 50% 증가했습니다. AOD 사용 시에는 밝기가 70% 더 밝아져 시간 확인이 더 편리해집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에 맞게 UI가 조정되었습니다. 기본 앱들의 UI가 좀 더 쉽게 터치할 수 있게 조정되었고 문자와 같은 텍스트 확인 시 50% 더 많이 표시할 수 있으며 풀사이즈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에 맞춰 새로운 워치페이스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전작 대비 50%의 더 두꺼운 크리스탈을 적용하여 지금까지 애플워치 중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애플워치 최초 미세한 먼지의 투입도 막는 IP6X 방진 인증을 받았고 50m 수심 이내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충전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USB-C 타입 케이블을 통해 45분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운동 추적 기능으론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운동을 멈추면 운동 기록도 멈추고 다시 시작할 때 추적도 재개하는 등 칼로리 소모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자전거의 넘어짐 감지를 추가하여 충격을 감지하며 전기자전거 추적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테니스의 서브 속도를 감지하고 골프 시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를 측정합니다. 애플워치 7의 출고가는 $399로 아직 국내 출고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플워치 7의 디스플레이 생산 문제로 인해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는지 출시는 올 하반기 안에 늦가을에 출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애플 피트니스에 대한 소개도 있었으나 국내는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3입니다. 예상대로 각진 디자인이 유지되었고 대각선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라믹 실드, IP68 방수 방진, 알루미늄 프레임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입니다. 그린 색상 대신 핑크 색상이 추가되었고 기존 용달 블루보다는 블루 색상이 좀 더 채도가 빠졌으며 블랙 색상은 약간 네이비 빛이 도는 블랙 색상으로 보입니다. 노치 사이즈는 예상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좌측으로, 스피커가 상단으로 올라가 노치의 면적이 20% 줄었습니다. 아쉽게도 마스크 착용을 해도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되는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설계 변경으로 카메라 면적이 커지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 프로의 스펙을 채택했습니다. 일반 최대 밝기 800니트, HDR 컨텐츠에선 1200니트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3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은 아이패드 미니와 추후 소개될 아이폰 13 프로와 다릅니다. 아이폰 13의 A15 바이오닉 칩은 4개의 GPU 코어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와 아이폰 13 프로의 GPU는 5개의 코어입니다. 애플은 CPU 성능 향상폭이 없기 때문인지 이번 이벤트에서 A15 바이오닉의 성능을 타사 AP와 비교했습니다. A13은 타사 대비 30% 더 빠른 그래픽 성능을 가졌고 아이폰 13 프로는 50% 더 빠른 그래픽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폰 13의 A15는 A14 대비 20% GPU 상승을 예상합니다. 역시 이번 아이폰 13의 최대 업그레이드는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탑재되었던 1.7 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의 광각 카메라가 적용되었고 센서 시프트 손떨림 방지가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에 적용되었습니다. 더 커진 이미지 센서로 인해 수강량을 늘리고 저조도 사진이 더 개선되었으며 노이즈를 줄입니다. A15 바이오닉 칩의 새로운 ISP도 이미지 후보정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애플은 자신들의 강점인 영상 촬영에 힘을 더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영상 촬영 모드는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영화와 같은 영상 촬영 시 유용한 기능으로 피사체의 시선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피사체를 전환합니다. 피사체가 먼 쪽을 바라보면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동이 아니더라도 수동으로 초점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옵션은 예상대로 64기가는 없어졌고 기본 용량이 128기가로 변경되었으며 512기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내 출고가는 아이폰 13 미니 95만원, 아이폰 13 109만원으로 동결입니다. 이번 이벤트의 마지막을 장식한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각진 프레임, 스테인리스 스틸, 삼각형의 배치의 카메라입니다. 예상대로 아이폰 13 프로 기준 카메라의 크기가 애플 로고의 반을 넘습니다. 루머의 매트 블랙 색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그리고 리뉴얼된 블루, 시에라 블루가 퍼시픽 블루를 대체합니다. 세라믹 실드, 줄어든 노치 사이즈, IP68 방수 방진, 늘어난 배터리 용량,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 모두 아이폰 13과 동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폰 13 프로의 A15 바이오닉 칩은 아이폰 13과 다릅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A15 바이오닉 칩은 아이폰 13보다 1개의 그래픽 코어가 더 있어 5개의 GPU 코어를 가집니다. 애플의 소개 문구는 타사 AP 대비 50% 더 빠른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드디어 애플의 디스플레이 기술인 LTPO TFT가 적용되어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고 아이패드에 먼저 적용된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인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초점거리 77mm의 강화 3배줌 망원 카메라, f1.8 조리기의 초광각 카메라, 1.9 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늘어난 수광량으로 인해 야간 사진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초점거리가 개선됩니다. 초광각 카메라의 새로운 오토포커스는 최소 2cm 피사체에도 원활하게 초점을 맞추어 훌륭한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원, 광각, 초광각 모든 카메라가 나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영상 촬영에선 예상했던 대로 프로레스 영상 촬영을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128기가 모델은 프로레스 촬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상 파일의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옵션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1TB 추가로 엔트리 가격은 아이폰 13 프로 135만원, 아이폰 13 프로 맥스 149만원으로 동결입니다. 총 7가지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워치 7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예상대로 출시되었고 아이패드 구성에는 여전히 교육용 포지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아이패드 미니 6는 훌륭한 컨텐츠 머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애플워치 7은 디자인 변화 환영이나 새로 추가된 기능이 없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이폰 13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다르게 화소를 유지하며 센서 사이즈를 키우고 픽셀 피치를 늘려 수광량을 확보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개선을 이루었고 시네마틱 모드의 초점 이동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도 드디어 애플의 특허인 LTPO OLED를 탑재하면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었는데 기대하던 AOD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벤트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꼽자면 아이패드 미니 6와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3 프로는 좀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무게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데 203g, 238g입니다. 물론 배터리 타임이 크게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200g이 넘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네요. 238g은 정말 애플은 폴드의 무게에 도전하고 있는 건지 무게 부분은 정말로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